이슈 분석 Y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텐센트 홀딩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3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홍콩 증시에 있어서 상승세를 끌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650억 달러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나 증가한 수준인데,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주가가 이 성장세에 나타나는 지표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재밌는 그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기사들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성장주 vs 가치주라고. 근데 이제 vs 어디서 많이 봤어요? 대전 게임이나 뭐 우리 월드컵 축구 볼 때 대한민국 vs 크로아티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승부를 가려야 되는 게임의 세계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 뭐 예선에서 무승부가 있겠지만 결승전이나 준결승 토너먼트로 가면 누군가 결판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뭐 잘 뛰었다는 필요 없고 게임의 결과이기 때문에 승패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사에 써놓으니까 뭔가 둘 중에 한 명이 이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뒤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성장주 vs 가치주, 개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되게 좀 타이틀이 자극적이긴 해요. 물론 조회수 많아지겠죠. 그러면 기사가. 근데 어떤 선택을 굉장히 해야 될 것만 같은.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부동산에서 이제 뭐 금리를 올리고 옥을 재면은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거다. 그거는 몇십 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지만 안 넘어와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불패인데 왜 그 안정적인 걸 두고 누가 위험하게 주식을 하고 있나요? 삼성전자도 위험해서 안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어를 하고, 그럼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 얘기를 보자면, 주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뉴스에 지금 다 오르고, 막 바이오주 폭등하고, 막 신라젠 7배 갔대. 막 옆에서 이러면은, 배가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이제 좀 자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들. 그거 너무 하고 싶잖아요. 옆에서 벌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딱 보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건 이제 너무 뜨거운 주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 또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런 귀가 얇은 사람들 말고 자기 소신껏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뭐 가치주 영역이 또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주식농부 박영옥 씨도 있고 강방천 회장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 투자 동아리로 시작해서 지금 VIP 투자자문 지금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까지 유치했죠. 그쪽 그리고 또 한국투신운용 이채원 부사장 뭐 이런 쪽은 이제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엄청 높고, 그쵸.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폭등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PER, PBR 지표가 낮은 것들 투자를 해요. 그런 그분들은 지금 이런 시장이 뜨거운 거, 바이오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재미로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양분에서 있는데, 그거는 사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어떤 투자 방식을 갖고 자기 생활에 맞는, 라이프에 맞는 그런 투자를 선택하는 거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굉장히 뜨겁고, 뭐 적자인 상태인데 막 엄청나게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지만 엄청나게 더 오를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홍콩 H로 눈을 돌려보면 텐센트 홀딩스도 그런 쪽이에요. 우리 바이오주가 무형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그 수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오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텐센트 홀딩스도 마찬가지인데 게임주도 비슷하잖아요. 무형의 가치인데 이게 바이오주들보다는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임이 흥행했다. 영화는 어떤 영화가 흥행했다. 그거보단 나아요. 바이오주는 이제 예상하지 않은, 예상이 안 되는, 지금 아직 안 된 파이프라인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비슷한 성향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많이 있고, 이 플랫폼이란 거를 장악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네이버 요즘에 사실 옛날에 모바일 쇼핑 각각 사이트 들어갔었는데 요즘에 네이버 쇼핑에다 검색을 해요. 왜냐면 지금 네이버가 플랫폼에 너무 강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 더 싸거든요. 예전에 어플을 깔면은 혜택을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 어플을 깔아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 네이버 쇼핑에서 그냥 웹에서 하면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에 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생태계를 장악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텐센트 홀딩스는
네이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기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네이버에다가 NC소프트에다가 다음 카카오에다가 다 합쳐야지만 설명이 가능할 컴투스 뭐 그런 거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히트를 친 게임이 있어요. 그 어저께 그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이태임 씨가 게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테라라는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여자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힐러예요. 만렙이에요. 근데 만렙이 뭐 만두를 싼 랩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막 그게 아니었죠. 만렙. 그 완전 레벨이 다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힐러,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인데 그거 보면은 이쁜 옷을 누가 선물하잖아요. 길드원이. 근데 그 아이템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그 사람한테 소고기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징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길드원끼리 음성 채팅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또 주고받고 길드가 있고 이러기 때문인데 이 그 텐센트 홀딩스에서 지금 왕자 영이라고 대박을 친 그 게임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그 대박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은 그 PC방이 처음에 생겼을 때 리니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청소년들이 이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사실 돈을 조달할 데가 없어서 아버님, 어머님 지갑을 그래서 막 손을 대는 일도 일어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를 다 먹고 이제 뭐 소송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어떤 그 중년 여성이 검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5천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면은 리니지로 뜬 그 NC 소프트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때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갑자기 그 크로스가 되었죠. 차트가 뭐냐면 컴투스랑 그 게임빌 그쵸. 그래서 모바일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위기였어. 근데 요즘에 보면 리니지 M이라고 선전하죠. 지금 그 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쵸. 김택진 누구냐고 막 그러면서 그 검에다가 걸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꽝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광고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리니지 M이라고 이제 모바일로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왜 그랬냐면 컴투스랑 게임빌이 처음에 만들던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리니지 같이 그런 복잡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양이 떨어졌던 거예요. 핸드폰이.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 갤럭시 노트 8, 뭐 갤럭시 8 그리고 뭐 아이폰 X 새로 나온 거 사양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니지나 뮤 이런 것들 그 모바일에 다 구현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넘어가는 사이에 모바일주가 떴다가 이제 다시 예전에 그런 그 PC의 강자들이 모바일로 잘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다시 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그게 주도권이 뭐 PC냐 모바일이냐 왔다 갔다 할 뿐이었지 결국에는 다 같이 파이가 커지니까 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 성공했거든요. 서로 모바일 게임 주던 PC 게임 주던 그냥 그 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파이가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런 것을 지금 그 중국은 더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텐센트 홀딩스가 게임을 만들고 배급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영화를 보러 가시면 영화 맨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뭐 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다 나오는데 이름이 뭐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텐센트 홀딩스는 그냥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게임을 제작했는데 퍼블리싱도 지네가 해요. 지네가 능력이 1위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게임 제작사인데 제작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공급망, 유통망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그 게임이 사장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을 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겠죠. 이 게임은 정말 뛰어난 게임인데 유통망을 갖춘 배급사를 못 만나서 빚을 못 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럴 염려가 없어요. 텐센트 홀딩스는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엄청난 배급망으로 유통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카카오톡 뭐 엄청난 사용자를 자랑하지만 지금 뭐 그 중국의 이 텐센트 홀딩스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위챗이라는 그런 채팅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하는 뭐 어저께 그 음성 채팅을 하면서 길드원끼리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것들을 쓰지를 않아요. 전부 다 텐센트 홀딩스가 만든 음성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길드원끼리 대화를 하고 그 길드원들끼리 하는 게임이 텐센트 홀딩스 게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뭐 모바일 그 이쪽을 보면 중국의 게임 유저가 5억 6,600만 명이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크로스파이어라는 2위 게임이 매출이 20억 원인데
지금 1위를 기록한 영조양이가 68억 위안이에요. 매출이 1억이에요. 1위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중국의 게임 유저 5억 6,600만 명 중에서 35%가 이 게임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의 이름을 영광의 왕이라고 지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전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얼마나 발전됐느냐를 봤더니 2016년 게임 시장 규모가 34.7%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게임 시장 규모도 이 정도 성장했는데 그중에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187% 증가했어요. 이거 어디서 비슷하죠? 모바일 쇼핑 큰 거에서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온라인 쇼핑이 뭐 큰 거는 사실인데 그 안에서 모바일 쇼핑 쪽을 조금 더 그 들여다보면 세밀하게 그쪽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그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기도 했는데 지금 이 그 모바일 게임 시장 파이는 더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DAU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하루에 접속하는 유저가 8천만 명이에요. 이 게임만. 그럼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게임에 등록되어 있는 그 유저 수는 2억이에요. 2억만.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숫자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월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2017년 6월에. 그리고 일 매출이 1억 위안을 돌파를 했고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 밑에 보니까 탄탄한 게임 스토리 및 게임 밸런스, 뭐 탁월한 영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텐센트 홀딩스가 8억 명의 유저를 가진 위챗이 있고 8억 5천만 명의 유저를 가진 QQ 메신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의 주가인데 중국의 BAT라고 불리죠. 이런 삼총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살펴봐야지 우리가 그 큰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텐센트 홀딩스의 성장세 그 뒷 배경에 대해서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